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하루 정신은 울다가 웃다가 기대했다 실망했다가 열받았다 시켰다 참, 참 버라이어티한 하루였습니다. 그죠? 자, 오늘 결국 끄집어올린 건 외국인이고, 역시 대한민국 증시의 그 기초 체력은 외국인의 손바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올랐다고 좋아하기보다는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제 입장에 봤을 때. 그래도 내린 거보다 오른 게 좋겠죠. 자, 지금 현재 나스닥 미국의 지수는, CPI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스프라이즈입니다. 예상치보다 많이 잘 나왔으면 스프라이즈죠. 근데 그런 물가 지수는 그렇게 따라오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가 조금이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향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내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율이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일단은 1포인트 이상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지수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오늘은 한국의 그 숏과 롱의 어떤 싸움보다는 미국의 숏과 롱 싸움이 재밌는 합판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오케이 목장이 결투라고, 총 한 발에 오늘 장의 등락폭이 결정날 것 같네요. 어느 쪽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 내일은 지금 이틀 동안 약 2포인트 올랐어요. 그죠? 우리 한국 증시는. 내일은 그래 기대치만큼, 나스닥의 기대치만큼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2600선을 한번 뚫으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선물, 현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침 동시호가는 조금 세게 시작할 거는 기증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이래 보시고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우선 HM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긴장대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단지 우려스러운 건 거래량, 그리고 투자자의 상을 보면 오늘 최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 쭉 연기금을 보시면 연기금 그냥 관망입니다. 제가 계속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게 중요 포인트, 기간의 매수가 들어야 된다. 제가 볼 땐 2만원 뒤에 안착할 때 힘 한번 써주고 2만원에 안착됐을 때 기간의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매각사가 우리 증권사이기 때문에요. 삼성증권. 이유가 어찌됐든 물론 내부 정보의 어떤 그거는 없겠지만 흐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흐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이 들어온 거는 저가 매수입니다. 어떤 M&A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순진한 생각일 것 같고, 오늘 너무 빠져있는 저가 매수입니다. 이쯤에서 단가 오는 것도 그렇게 수익 면에서는 손해볼 장사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봐도. 네, 그래서 우리 개미들도 한 주 내내 조금씩 단가 본 거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가 한번 숍 20, 한 5% 되죠. 하루 거래량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제가 좀 희망을 가지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적게 터지는 주가의 상승은 모래성과 같다는 건 어느 책에 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지수가 M&A 때문에 어떤 약간 기대 심리로 매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제 입장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보냐면요, 공시가 말경에 공시가 나온다는 게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추측하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공시 내용 중에 저희들이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되어 이야기하는 전환사채, 연구체 처리 방안입니다. 자, 또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자면은, 매각자의 입장보다는 이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원하는 방법은 그 연구체와 전환사채를 깨끗이 클리어 시키고 넘기는 방안이, 거기에 따라서 현주가 대비 플러스 경영 프리미엄을 더한 주당 매각 가격, 이것이 가장 깨끗하고 클리어한 방법인데, 현재 그러기에는 이 회사가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죠. 첫 번째, 지분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산업은행, 해진공, 플러스 기타 등등의 신보, 그리고 다컷으로 떠오르는 SM, 그 다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약 12, 3조의 급 현금, 복잡하고 너무 교집합을 만들기에는 참 이렇다고 탁 제시할 수 있는 게 제가 봐도 없습니다. 인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은 뭐 많게는, 작게는 7조, 8조, 많게는 10조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인수 측에서. 그러면 이 회사를 요즘 말하는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어찌됐든 7, 8조의 금액이라면,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7, 8조 주고 산다면 반드시 정해진 수순이라는 감자와 정자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 정권법이 어디든 그거는 합법화되어 있는 거니까 반드시 저는 이 회사 주식을 감자시킬 거고 차후에 다시 정자를 시킬 겁니다. 이유는 초기 투자금의 최소 50% 이상은 회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을 안 하고 초기 투자가 되는 7, 8조를 그냥 이 회사에다 묶여놓고 이 회사를 경영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성장시키려는 그런 순진한 업체는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자, 감자에 필요한 조건은 만들어져 있죠. 앞으로 만약에 발행된다면 거의 발행된 주식보다도 많은 주식량이 쏟아져 나올 거고 10억만 주입니다. 10억만 주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제를 하려면 반드시 감자를 거치고 난 뒤에 정제를 하게 하는 게 1 플러스 2는 3이라는 정해진 순서이다 보니까 감자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요? 3분의 1로 3억만 주로. 자, 3억만 주로 하려 그러면 이 회사 주식 주가가 여기서 또 어떻게 될까요? 너무 복잡해집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 클리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각 전에 정리를 하는 거겠죠. 50%가 됐든 100%가 됐든 저는 이 방법에 제 확신을 변동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뉴스나 보도, 거기에 따르는 이 주가의 수급의 흐름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4, 5% 올라가는 건 그냥
바닥 주식을 조금씩 사서 끄집고 올려왔다는 거로 생각하시는 게 정확한 팩트일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오늘부터가 추세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설령 내일 2, 3포인트 또 4, 5%가 올라간들 의미 없습니다. 매각에 따른 공시에 따른 내용,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될 전환사채와 연구처에 대한 처리 방안이 없다면 또 다시 한번 폭탄을 맞을 주식이라는 것을 제가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이 회사를 매각을 하려는 의지와 매각을 위한 스케줄이 당겨져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처리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 주가까지는 아직 이제 첫 걸음마를 뗐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흥분하실 일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실망하실 일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시키 드리려고 제가 이 긴 시간 한 10분 이상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변동이,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 주가의 변동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 좀 하시고, 이 추세의 전환의 포인트는 2만원 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00원 위에서 한 달을 놀든 몇 주를 놀든 며칠을 놀든 놀아야 될 주식이라는 거.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을 꼭 강조시켜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의 시그널은 기관의 강력한 매수. 이제부터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입니다. 플러스 한번 끌어주고 난 뒤에 외국인이 최소 보유량을 여기서 2, 3%, 많게는 15%까지 끄집고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1%에 500만 주, 15%까지는 약 2천만 주예요. 2천만 주. 그거를 기대해보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자, HMM 오늘 막판장에서 외국인이 프로그램이 확 끄집어 올렸어요. 기대 심리는 장에서 19,000을 뚫고 있다는데 오늘 19,150원, 여기 시그널에 대해서 19,000원을 안착하는지 관전 포인트는 내일 그 포인트입니다.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등락폭과 상관없이 내일 HMM이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내려가신다고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올라간다고 뭐 냉정히 말씀드려서 내가 10% 이상 슈팅 논다면 기대해도 되겠죠. 그죠? 뭐 10% 올렸다가 5% 빠진들 5% 올라간 거로 계산하면 손해볼 장사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목표가 제 입장에서는 목표가는 25,000원부터 생각한다. 그죠? 네, 그때까지 저는 2만원 미만은 비중을 축소 확대시키면서 수급을 제 스스로 조절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현대인프라코 참 브라이트하죠. 이게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 12,000원대에서 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간, 지금 이 구간이 14선을 보시면 이 구간이 만원대죠. 만원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단계가 11,000원대. 그렇죠? 다음 또 다시 한 군데 업그레이드 된 게 이 구간입니다. 이 진동폭이, 이 폭이 요 구간과 요 구간 만원대에서 만원대에서 요까지가 11,500원, 약 15%. 요 구간의 수급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거래량이.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된 12,000원대에서 보면은 수급이 많이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주 이 수급을 조정을 잘하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력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어디까지는 저도 확실치는 모르겠습니다. 왜? 최고점 12,490원은 허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왜? 요 꼬리 변동성 자체가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12,000원대만 지지하면 됩니다. 12,000원대. 요 12,000 종가 기준으로 12,000원대만 지지만 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실적 발표를 놓을 때까지 12,000원대가 지지만 된다면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평균치대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4,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가의 방향이 밑으로 빠지면 10%, 위로 올라가면 15%입니다. 자, 평균치로 봤을 때 밑에 10%와 위에 15%를 따지면은 얼마가 될까요? 약 10% 되죠. 10%. 예, 약 12.5% 정도 나와요. 이 12.5%를 더 먹을 수 있느냐? 12.5%를 더 포기할 거냐? 기로에선 주가가 현재 12,140원 오늘의 종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지점에서 12,140원에서 제가 매수를 했다면 5%가 빠지면 저는 손절 할 각오로 매수를 하시는 건 괜찮아. 5% 빠지 위로 올라가는 건 현재 15%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5%, 한 10%를 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날 5월 9일, 6월 5일 이 일자부터 시작했을 때의 수급을 보면은 변함이 없다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놀았던 매도와 매수의 차이를 보시면 거의 변함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뺄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하방의 압력보다는 상방의 열림이 더 크다는 거 참고하셔서 5%의 손절을 감내하신다면은 이제는 15%를 볼 수 있는 희망이 더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450원 선이 어디일까요? 요 지점이죠. 거의 요 지점까지 한번 끌고 올렸다가 끄집고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피레침이 놓을 수 있어요. 변동폭이 생기겠죠? 자, 이거만큼 단타의 장이 또 다시 한번 열려졌다는 거. 물론 현재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현대 인프라코어의 주가의 방향 매도와 매수를 보시면은 프로의 시대입니다. 프로의 단기 매매법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거래를 한번 해보십시오. 단기성으로 봤을 때는 아주 하루 데이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재밌는 장이 현대인프라코어의 장입니다. 왜? 거래가 터졌어요. 약 400만 주. 거래 터지는 종목은 하방이든 상방이든 단기로 단타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네, 참고하셔서 한번 더 진행을 해보시고 삼성중공업 축하드립니다. 뭐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거는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진짜 상상 못했어요. 물론 연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Q보다는 2Q 실적이 좋고 2Q보다 3Q 3Q보다는 4Q가 더 좋을 거라는 건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는 거는 반드시 폭탄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부터는 어제 오늘 약 몇 프로 올랐겠습니까? 그죠? 상상도 못할 만큼 올랐어요. 15% 올라갔어요. 단기로 3일 동안. 자,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9천원 간다, 10,000원 간다.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내일 보고 어찌됐든 좀 더 올라가면 매도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들어간 게
두 다리 뻗고 잠자는 게 아닐까요? 자, 그래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다음 대환유화 계속 매수자입니다. 계속 매수자입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네요. 좀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운 자리입니다. 13만원대만 받쳐준다면 슈팅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5% 내지 8% 가면 일단 만 13만원대에 사신 분들은 수익 보시고 한 비중을 한 50% 줄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7월달보다는 8월달 8월달보다는 9월달이 주가의 방향은 더 좋다는 건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시면 되고, 대한항공 다시 한번 출하를 하네요. 예, 그렇게 쉽사리 꺾이진 않을 겁니다. 예, 경기 민감주에 또 이 대장주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계속 단기성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월차로 보면 아직까지 매수 한 단계, 주도 봐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탄력이 있습니다. 약간 단기성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 그러나 현재 비중을 많이 싣고 재차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 그러나 제가 볼 땐 26,000원 7자를 한번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저도 부정할 수 없겠네요. 네,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25,000대는 지키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하방 압력에 음봉이 나오고 이틀 음봉이 갭 하락을 떨어져서도 다시 3일 거래일에 그 제자리로 돌려놨죠. 그죠? 네,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요거는 추세 상승입니다. 네, RSI를 봐도 눌림목이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 안 하신 분들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 같으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닐 것 같네요. 예, 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네이버 다행히 제가 분석한 자료대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송된 부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마음속으로는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주식을 갖고 있고, 예,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게 빠지더라도 25,000원 선 위에서 지지봉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기대하는 이 자리 21,500원 21만 1,500원 여기에 단기 한번 슛이 넣을 가능성도 아주 많다는 거. 요거는 좀 저는 안 팔고 끝까지 차고 가겠습니다. 빠지더라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매도를 하려는 그 가격까지는 한번 차고 갈 예정입니다. 1차 목표가는 21만 5천원. 제가 이 자리 여기가 한번 타치하고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타치하는 목표가까지 아예 매도를 걸어 놓겠습니다. 21만 5천원. 네, 21만 5천원 매도 걸기 뭐 내일 바로 올라가진 않겠고 다시 순간적으로 이 자리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가장 매물대가 많았던 이 자리 다 팔고 없어요. 다 팔고 없는 거고 아마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 컷을 움직이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다 팔고 없기 때문에 요 양만큼 꺼집고 올라와야 도돌입니다. 그 자리가 21만 5천원 자리입니다. 과연 요 수급은 뭐니 뭐래도 외국인 특히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돌아서야 돼요. 이 끌기가 아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만원대가 다시 무너지는 신말성 매물에 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EQ 실적은 서프라이즈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거사 추정치보다는 아마 영업이익 순이익이 더 나올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이 영업실적이 발표되는 그 전날과 그 다음날까지 보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때까지 이 주가의 흐름은
조정을 받든 슈팅이 나오든, 만약에 그전에 슈팅이 나와서 21만 5천원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저는 1차적으로 매도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매매하는 지금 스케줄을 보시고 단가를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각자 매도와 매수 포지션을 정하시면은 그나마 두 다리 뻗고 좀 잘 주무시지 않겠나 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나의 종목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 나름대로 판단했으면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이고, 사전에 먼저 조금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종목 설명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할게요. 자, 어저께 좀 오르고 이리저리 빼다고 제가 뭐 이리저리 환전 기술도 이렇고 두 군데 가지고 올랐다가 오늘 빠지고, 아래 환전 기술 올랐다가 또 빠지고 오늘 빠지고 이러는데, 이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거는 물량 털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조성하고 기대를 줬다 실망을 줬다 할 때 던지는 물량을 받고 치고 올라갈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전기술 10만원, 에너빌리티 2만원, 2만500원 한번 터치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고점에 물리셨다든지 아니면 어제 고점에 물리고 매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종목 두 개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현재 한전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답답함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85,000원, 그 다음에 에너빌리티는 약 19,500원에서 2만원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한번 잘 판단하셔서 매도와 매수를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보네요. 자, 오늘 지금 나스닥이 1.28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나 좀 빠질 겁니다. 이렇게 계속 치고 갈 수는 없어요. 이유는 아시죠? 단기 반등은 단기 매도의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외환도 지금 많이 빠져요. 외환이 지금 거의 지금 127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쇼크입니다. 저는 환칙이라 그러는데, 외화를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쇼크예요. 쇼크.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정시 영향을 봐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변동성이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일 때는 일정 부분이 수익이 되면은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낫고, 추세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골고루 종목이 올라가는 것, 그 다음 프로그램 내지는 외국인의 매수 세력이 3거래일까지 한 1조 이상 들어온다 그러면 추세 상승 맞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2600선을 뚫고 올라가겠죠. 과연 그 테스트는 짧게는 내일부터, 길게는 7월 26일 미국 연준에서 발표하는 금리를 보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월달은 손절의 기회보다는 익절의 기회가 많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올해 1월 2일부터 정시가 시작할 때 3거래일 동안에 몇 포인트, 종합주가 몇 포인트 빠지는지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추세 상승에 1월 중순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의 시작인 7월 달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니 매크로 환경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저점 바닥에서 갖고 있는 저희들의 매수한 종목들은 추세 상승의 흐름을 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HMM 같은 경우에도 매각 이슈를 빼더라도 오늘같이 저점 매수 세력이 들어오듯이 일단은 좀 땡겨놓고 감망하듯이 추세 상승의 흐름을 탄다면 악재보다는 각 종목의 호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점 충분히 참고하시고 플러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종목의 올해 EQ 예상 실적치를 체크하십시오. 자, 오늘도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